전남친 휴대폰 훔쳐다줘. 10대들 사주한 30대 실제 흉기 위협 사건.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 현장에서 수많은 형사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법의 엄중함을 현장에서 지켜봐 온 형사 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면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에 대한 배신감이나 원망은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감정의 배출구가 타인을 이용한 범죄가 되었을 때 우리 법은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어떻게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으로 돌아왔는지 그 실무적인 뒷이야기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컨텐츠. 사건 브리핑 전 연인의 사생활을 노린 위험한 사주. 검찰 수사관의 시선, 교사범이 실행범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이유. 크유앤드어 강도 상해교사 혐의의 쟁점과 미성년자 포섭의 위험성. 실무 통찰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공모관계 입증의 실무. 마지막 한마디 법률적 위기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와 격려. 1. 사건 브리핑. 최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강도 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어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이었습니다. 어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10대 소년 4명을 모집했습니다. 어씨의 지시를 받은 10대들은 지난해 11월 16일 밤 영등포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어씨가 비록 현장에서 직접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어린 소년들을 범죄의 길로 이끈 교사자로서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32년 넘게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을 대면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나는 시키기만 했지 직접 때린 적은 없다는 변명입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에서 교사범은 범죄의 근원적 원인 제공자로 분류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모르는 미성년자들을 매수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은 강도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입니다. 어씨는 단순히 가서 뺏어와라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탈하라는 지시 속에는 필연적으로 물리적 충돌과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씨가 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흉기 소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묵인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소년들이 수사 과정에서 어씨가 시켜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 기록이 확인된다면 교사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어린 소년들을 범죄에 가담시킨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양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징역 4년이라는 선고 결과는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사회 질서를 뒤흔든 중대범죄로 규정했음을 의미합니다. 3. 크유앤드어 강도 상해교사 혐의의 쟁점과 미성년자 포섭의 위험성. 큐 훔쳐달라고만 했는데 왜 강도 혐의가 적용된 것인가요? A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폭행과 협박의 유무에 있습니다. 단순히 몰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물건을 뺏는 행위는 강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0대들이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지에 침입했으므로 특수강도의 형태를 띠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강도상해라는 매우 무거운 죄명이 성립한 것입니다. 이를 사주한 사람 역시 강도상해교사의 책임을 집니다. 큐 온라인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시킨 것도 죄가 더 커지나요? A. 그렇습니다. 면식 없는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대담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소년들을 범죄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인격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q 10대 소년들은 왜 소년부로 송치되었나요? A. 소년법의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형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품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인 어씨에게는 그러한 관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성인 교사자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실무상의 원칙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을까요? A. 강도상에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흉기를 사용한 강력 범죄의 특성상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실무 통찰. 이러한 교사 사건의 방어나 공격을 위해서는 검찰 실무 기재례에 따른 정밀한 증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첫째로 공모의 구체성입니다. 교사자가 단순히 혼내줘라라고 했는지 아니면 흉기를 들고 가서 빼앗아라라고 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모호하게 지시했더라도 그 지시가 범죄 실행으로 이어질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수사관들은 범행 전후의 전화 통화 기록, 대화 앱에 삭제된 메시지 복구 등을 통해 이 고의성을 입증해냅니다. 둘째로 인과관계의 단절 여부입니다. 만약 교사자가 범행을 철회했음에도 실행자가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교사범의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지시가 명확하고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다면 인과관계는 명확해집니다. 셋째로 양형 자료의 준비입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의 참작 사유, 평소의 생활태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 등을 법률적으로 조목조목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2년 수사 경력을 가진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어떤 자료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지가 한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5. 마지막 한마디. 순간의 분노와 그릇된 판단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복성 범행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검찰에서 근무하며 억울한 사정에 처한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셔서 국내 법률 대응이 어려운 재외 국민과 장기 파견 근로자분들을 조력해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법률적인 갈등은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냉철한 법리 분석과 실무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혹시 말 못할 고민이나 법률적 위기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2년 수사 경력의 연륜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간일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올바른 대응이 있다면 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마주한 파도가 집을 삼킬 듯 거세게 느껴지더라도 단단한 닻을 내리고 견디면 반드시 잔잔한 바다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검찰 출신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였습니다.